자, 유닛 8에서 보면은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는 핵심 내용은 관계대명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위에 제목을 보면 그냥 절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그렇게 보는 게 학습할 때 가장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절이라는 게 뭔지부터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지금 제가 쓰는 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써야 되는 건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장이 하나인 거 있죠. 지금 아래쪽에 봤을 때 여기까지 마침표 있는 것까지 봤을 때 I bought a book까지 했으면은 문장 하나예요. 마침표까지. 자, 그랬을 때 책 한 권 샀다에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문장에 이 동사 하나가 들어있죠. 샀다. 이런 경우에라면은 이 문장 하나만 이렇게 크게 본다고 해도 이 문장 자체는 접속사가 필요 없죠. 없어도 돼요. 동사가 하나니까. 그리고 뒤에를 보면 근데 내 친구가 그 책을 썼어 라고 뒤에다 덧붙였어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따로 떼서 한다면 접속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에는 관계대명사라는 국어 문법은 없지만 우리도 국어 문법상의 관계대명사식의 표현은 있어요. 왜? 이게 나름 고등 문법인데, 즉 향상된 진보된 문법인데 국어를 말하는, 즉 한글을 말하는 대한민국 사람도 어렸을 때 영어를, 그러니까 한글을 제대로 배우기 이전 단계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말해요. 합쳐서 말을 못하고 나 책 샀는데 샀어, 내 친구가 이거 썼어, 이렇게 말하죠. 따로 말해요. 왜? 두 개를 합칠 줄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를 데려와도 엄마 얘 내 친구야, 난 얘가 좋아, 이렇게 말하죠. 따로 말해요. 애기들 말 시켜보면 3살, 4살 이런 애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 이 과자 샀어, 난 이 과자 맛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되거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은 지능이 약간 덜 떨어져 보이죠. 언어가 발달이 덜 된 걸로 보여요. 무슨 일인지 알아요? 합쳐서 말하죠. 내가 좋아하는 과자 샀다? 이렇게 말하지. 난 과자 샀어, 난 그 과자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틀린 건 아니야. 커뮤니케이션은 돼. 근데 이상하죠? 이해돼요? 3살짜리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귀엽다고, 얘는 내 친구야, 난 얘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귀여워요. 근데 33살짜리가 결혼할 여자 데려와서 엄마 얘는 내 여자친구야, 난 얘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모자라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하지? 얘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말하지. 그치? 합쳐서 말하죠. 관계사절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문법만 없을 뿐이고, 대체적으로 명사는 하나로 합쳐 말하죠. 왜? 두 문장을 말하면 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난 그 책을 샀는데 그 책이라는 걸 내 친구가 쓴 거야. 그러면 하나로 합쳐서 뭐라고 말해? 나 내 친구가 쓴 책 샀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같은 책을 말하는 명사를 굳이 2번 연거푸 따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렇게 합치어서 말할 때 문제가 있어요. 아까는 각각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마침표로 분리된 문장이고, 그 문장 각각 하나인 동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접속사 같은 개념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에 있는 문장조차도 억지로 여기를 컴마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렇게 쓰면 틀려요. 문장 보호가 컴마로 바뀌면 한 문장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 중간에 and란 접속사라도 하나 들어가야 돼요. 내가 책을 샀고 그리고 그건 내 친구가 쓴 거야, 이렇게 돼야 되죠. 접속사는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 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에서는 지금 어떤 경우에 관계대명사를 쓴 거예요? 지금은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접속사 and를 안 쓰고. 위에처럼 and를 쓰면 된다더니 왜 안 쓴 거야? 지금은 2개를 해준 거지. 위에서 and도 써야 되는데 뒤에 내 친구가 썼다라는 책이 앞에 있으니까 굳이 또 쓸 필요가 없어서 책이라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을 쓴 거야. 그런데 그 대신해주는 말이 여기서 어떤 관계길래 이 사이에 꼈냐면, 뒤에서는 내 친구가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목적어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목적어에 자격이 있어. 그런 관계에 있는 단어가 여기 들어간 거야. 그걸 한자어로 조합시킨 문법 용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중국을 통해서 문법이 건너왔기 때문에 원래 영어에서는 관계를 시킨다는 말로 관계사는 relative라는 말을 써요. 목적격이란 말을 굳이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북이
뒤에 로트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목적어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말을 대신 쓴 거다라는 말로 대신 해주는 명사다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들었을 때는 대명사일 텐데 왜 대명사가 아니라 선생님이 자꾸 접속사라고 하는 건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저 자리에 위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접속사라고 했어요? 이 문장은 지금 동사가 2개 들어있잖아. 앞에 boat, 뒤에는 wrote니까 가운데 접속사는 필요했고 그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들어갈 목적어 역할까지도 한 번에 해주는 역할을 한 게 관계대명사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접속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절의 종류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절이라는 거는 주어랑 동사가 들어가면 절이에요. 그런데 형용사 절이라는 건 뭐야?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죠.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에서 볼까요? 이제 정말 제가 명사를 꾸며주는 절인지. 노란색으로 줄친 이만큼은 뭐야? 앞에 명사를 꾸며주지. 책은 책인데 무슨 책? 내 친구가 쓴 책. 이렇게 되지. 책인데 재밌는 책, 비싼 책, 무거운 책, 두꺼운 책 그런 말이 들어가면 형용사지 그냥. 예를 들면 I bought an expensive book. 그래서 비싼 책 샀다 이 얘기야. 근데 형용사 대신에 여기다가 이 책을 꾸며주는 말이긴 한데 그 형용사 역할하는 말 자체에 주어랑 동사가 들어있으니 절이라고 불러야겠고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니 형용사절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절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절의 종류라고 했으니 다른 종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비슷한데 다른 종류라면 뭐가 있을까? 명사절도 있겠지. 뒤에 나오겠지만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면 아랫줄에 있는 우리가 봤던 예문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My friend wrote it 이라는 이 문장을 만약에 가지고 쓴다면 여기다가 쓰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I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 found 이렇게 썼어. 내가 찾아냈어. 하고 여기다가 내가 하려는 말이 내 친구가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썼다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wrote를 쓸게. 여기다가 wrote it 이렇게 썼어요. 자, 내가 저장과 책을 한 권 사왔는데 와서 펼쳐보니까 내 친구야 저자가. 그럼 내 친구가 썼다는 걸 발견했어.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문장엔 동사가 2개 들어가니까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긴 해. 근데 이번에 들어갈 접속사는 뭐가 되느냐 이거야. 여기에 들어가야 될 접속사는 보니까 이 주어가 발견했다 뒤에서 이만큼의 내용 전체를 발견하게 되지. 문장에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지 이번에는. 아까처럼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명사절 접속사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that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쓰죠. 그러면 나는 내 친구가 그것을 썼다는 걸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명사절이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that절을 이렇게 써놨는데 명사는 목적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앞에다가 이걸 앞으로 보내볼까? 내 친구가 그것을 썼다는 것은 하고 is true 이렇게 쓰면 이제 뭐가 되지? 앞에 게 주어가 되지. 즉 명사는 목적어 말고 주어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도 갈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다. 마찬가지로 보어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제가 거기까지 안 쓰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안 보여준 절의 종류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부사절이죠. 부사절은 여기에 주어 동사랑 상관없이 그냥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절이 바로 when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절이 부사절이에요. 예를 들면 내 친구인 그가 그것을 썼을 때 이렇게 쓴다고 친다면 내 친구가 그것을 썼을 때 그리고 나서 자, I met him. 나는 걔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 문장을 만들었다고 썼을 때 여기 나와 있는 when he wrote it은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 주어나 보어나 목적 역할은 아니죠. 왜? 뒤에 보면 내가 그를 만났다 해서 뒷문장 자체에서 이미 필요한 요소는 다 있죠. 즉 내가 라는 주어, 만났다 라는 동사 뒤에 him이라는 목적어 다 있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 책을 걔가 썼을 그때 당시에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만 써준 거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나타내는 내용 안에 동사가 들어있으니 이것도 절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고 내가 걔를 만났다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내용이니까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 부사절에는 여러분이 아는 거 많이 있어요. 이유,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유, 시간, 조건 등등 있겠죠. 그런 건 부사절이죠. 그래서 절의 종류는 지금 말한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보는 건 형용사절, 즉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를 위주로 볼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는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사실 문법책에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사실 굳이 말할 이유가 굳이 없는 거야. 왜? 꾸며줄 말이 있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인 형용사라고 하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꾸며줄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라고 안 할 테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격을 얘기합시다. 격은 어떻게 따진다 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결국 뒤에서 하는 역할을 따진다 했죠? 자, 그럼 문장을 봤을 때 여기선 소녀를 꾸며주죠. 근데 뒤를 봤더니 관계사절 내에서 동사는 있어요. grow, 뭔가를 기르다, 재배하다죠. 꽃을 기른다. 그런데 동사 앞에서 주어는 없고, 그리고 내용상 그 소녀가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주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소녀가 꽃을 기른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에 해당하는 주격관계대명사인 who 또는 that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리고 소유격인 경우 좀 이따 보고 목적격을 먼저 봅시다. 자, 목적격인 경우는 뒤에 결핍 요소가 뭐면 목적격이겠어요? 목적어가 없으면 되겠죠. 자, 예시해서 볼까요? 아래쪽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they propose인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요. 누구누구에게 투부정사 하자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those라는 사람들이 결국 목적어였구나 해서 목적격인 whom. 자, 뒤에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앞에 선행사는 게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I call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타임머신이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뒤에 가요. 다 있는데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부른다. 그 다음에 타임머신을 부른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게임을 타임머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앞에 있는 저 선행사가 원래 여기 들어갈 목적어였던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타임머신이라고 부른다. 뒤에 있는 게 명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뒤에 목적어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들어갈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아랫줄에 여기 현관펜을 for which에다 칠까요? for which. 자, 원래는 for이 뒤쪽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 prepare 뒤에 여기에 for가 있어요. 비동사 뒤에 unprepared for 하면 어딘가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바꾸면 또 on이 아니라 prepared면 뭔가에 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예요. 자, 근데 원래 뒤에 있어야 될 전치사인데 가끔 앞으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전치사가 이동하면 뒤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형태는 which 또는 사람인 경우는 whom 이렇게만 써요. 다른 게 안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원래 목적격은 이 자리에 that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만 전치사 뒤에는 that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목적격 형태만 말한다면 이 자리에 which, that 다 돼야 되지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붙는 순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which만 되고 that은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전치사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예문 잠깐 봐야 되는데요. 요 표현에다가 요 문장에다가 별표 좀 달아주세요. 자, 이 문제를 실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많이 틀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골라 그렇게 하잖아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컨테인을 골라요. 왜? 너무 쉽다 이거지. 조동사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아니에요. 정답은 뒤쪽 게 맞아요. to contain이에요. 자, 그럼 왜 앞에 게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앞을 봤을 때 we have done everything 하면은 앞문장에서 이미 주어인 우리가 여지껏 have done 해왔습니다.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서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됐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돼요. 즉 뒤에 we can은 사이에 이미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다. 자,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투부정사가 들어갔던 이유는 투부정사 뒤에서 마지막까지가 묶었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조용법의 목적이 돼요. 컨테인은 담다, 포함하다죠. 코스트는 비용이에요. 그럼 비용을 포함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without 뭘 하지 않고 compromising quality. 자, compromise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데 원래는 타협하다라고 많이 외워요, 학생들이. 그런데 여기선 손상시키다로 쓰인 거예요. compromise가 손상시키다라는 단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됐냐면 타협한다라는 거는 뭐야? 예를 들면은 둘이서 거래를 하는데 나는 10을 생각하고 왔고 쟤는 5를 생각하고 왔어. 근데 둘이서 타협했으면은 한 7 정도에서 타협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5를 원했던 사람도 손해본 거지. 7에 타협했으니까. 하지만 10을 원했던 나도 손해본 거지. 7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결국 타협했다라는 얘기는 양쪽이 다 원하는 가치가 손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promise 자체는 타협이라는 뜻도 있지만 손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compromising quality는 뭐야? 제품을 가격을 매길 때 제품에서 가격을 안 올리고 유지하려고 할 때 대부분 뭐래요, 여러분? 왜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물건의 양을 줄이거나 물건의 품질을 저하시키잖아, 보통은. 근데 이 얘기는 그거야.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선생님 또 컨테인은 왜 안 돼요가 궁금해야지. 컨테인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주어 다음에 can contain, 담다, 그리고 나서 뒤에 cost, 비용,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상태지. 그러면은 저기도 완전해. 그리고 여기도 우리는 했다 모든 것을 완전하지. 완전한 문장이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못 들어가지. 그치? 뒤에 뭔가 없어야, 즉 우리가 여기다가 that을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집어넣은 건 we can 다음에 do에 대한 목적어가 everything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본 거니까 결국은 요 앞자리에서 먼저 정리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다에 대한 목적어가 everything이라고 봐야 관계사절이 생략됐다고 보는 건데 뒷문장이 주어도 있고 동사에 대한 목적어도 있는 상태라면 관계대명사가 못 들어가는 상태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완전한 문장 2개만 접속사 없이 쓴 거니까 틀린 문장이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I love you, you love me를 마침표도 없이 연결을 쓰는 비문, 문법상 틀린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we can contain이 안 됐던 이유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오른쪽에 소유격은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소유격은 상대적으로 시험엔 덜 나오는데 언제 들어가는지만 잠깐 보셔야 돼요. 앞에 보면 she held a small child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 small child가 선행사예요. 줄을 치고 나서 어떨 때 whose라고 소유격이 하나 봤더니 내용상 보니까 그 아이의 그러고 나서 이 명사 얼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의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명사 이렇게 연결되면 이 자리가 소유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외관상 봤을 때 뒤에 딱히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지 않아요. 왜? 주어는 있죠. 난 볼 수 없었다. 볼 수 없다의 목적어는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있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목적어도 있고 주어도 있기 때문에 목적격, 주격 다 못 들어가는 상태인데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의 관계를 보면 이 명사의 저 명사 이렇게 연결된 자리가 whose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는 옆에 11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10페이지에서 자, 여기서 삽입절이 포함된 관계사절에다 현관펜을 잠깐 치고요. 어떤 문장을 말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랫줄에서 이 문장 봅시다. 자, 문장을 보면 여기 요 가운데 you believe 여기다 줄 좀 치세요. 이게 좀 짧은데 간략하면서 정확한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관계대명사 이 that을 제가 물어봐요. 이게 목적격이야 주격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that을.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뒤에가 주어인 you가 있고 동사 믿다란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있으면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뒤에 없는 요소가 관계대명사의 격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주어가 있으니까 이거 목적격인가 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you believ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 아니라 오히려 주격이에요. 왜? 뒤를 보면 you believe라는 말 뒤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목적어절을 연결해준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 그 뒤에 들어갈 주어가 지금 빠져 있고 그리고 나서 저 is가 여기 있는 is예요. 자 그러면 뭐가 없는 거야? 정작 너는 믿는다 땡땡땡이 is grammatically incorrect야. 무엇인가가 문법상 부정확하다라고 믿는 거야. 그럼 저기 땡땡땡이란 is의 주어가 없는 거지. 그 주어가 여기 있는 이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너는 어떤 문장이 문법상 틀렸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결국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앞에가 센턴스였기 때문에 주격인지 목적격 구별 없이 대세 써도 됐었지만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who인지 whom인지 구별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랫줄에 관계대명사 개소존법을 잠깐 보시는데요. 자, 여기서 특히 어떨 때 관계대명사 개소존법을 쓰는지 아랫줄 여기다 먼저 주실게요. 형용사 구절을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인데요. 이거를 어려우니까 형용사 구절이라고 하지 말고요. 앞문장 이렇게 쓰세요. 앞문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행사로 받는 경우 옆에다가 자 which를 써야 되고 콤마 다음에 그리고 뒤에 단수 동사.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주의할 문장 하나만 간단한 문장 쓸게요. 예를 들어서 자 I wanted to make many friends which was not so easy. 쓰시고요. 현관펜 어디다 치냐면은 which랑 was에다가 치세요. 문장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신 문제 풀다 보면 어법상 틀린 거 찾아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 대부분 이런 문장 주고 틀린 거 찾으라 하면 대부분 뭘로 고치냐면은 이걸 고쳐요. 앞에 선행사가 friends, 사람이죠. 누가 봐도. 그치? 그럼 뒤에 위치가 아니라 who라고 고치죠 일단. 두 번째, friends면 was예요, were예요? were이죠. 대부분 아주 자연스럽게 who, were 이렇게 고쳐요. 자, 근데 이 문장은 그게 아니에요. 왜? 친구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잖아. 난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었어. 그렇잖아? 많은 친구를 만들기 원했다는 게 그 얘기지. 그런데 있잖아. which was not so easy하면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뒤에서 말했던 쉽지 않다라고 말한 이 which가 의미하는 거는 친구들이야? 가 아니라 친구를 많이 사귄다는 이만큼 일 전체를 말하는 거지. 이만큼 to make many friends라는 일. 이런 걸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런 게 구야. 투부정사 구. 근데 나는 문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행사로 쓰는 경우는 뭐라고 써놨어요? 일단 관계대명사 which를 쓴다. 선행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일부를 쓰는 경우에는 마지막 말이 복수형인 거랑 상관없이 전체는 단수로 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인 거랑 상관없이 관계대명사 개수조법은 which를 쓴 거고 전체 수는 was를 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친구 사귄다는 일은 쉽지 않았다는 which was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법상 저게 안 틀렸다는 거 알아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개수조법은 이런 효과가 있다.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서 앞쪽 걸 꾸며주는 방식인데 개속전법인 경우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리고 뒤쪽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아랫줄에다가 이 예문을 보면서 잠깐만 해석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두 개 문장은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한데 자, 이 문장 봅시다. 여기서 with whom에서부터 여기 in love까지 묶어볼게요. 자, the woman인데 어떤 여자예요? He fell in love with의 목적어가 여자였겠죠, 그쵸? 원래 이 with가 뒤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그쵸? 자, 그런데 뒤에 있어야 되는 전치사가 앞으로 오면 무조건 목적격 형태인 whom만 쓴다, 알죠?
who, whom, that 다 목적격을 할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는 whom만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 자, 이 두 개 연결한 뒤를 보세요. 뒤를 보면요. 뒷문장 자체에서는 어순상 봤을 때, 어법상 봤을 때 전치사가 결합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관계대명사 뒤는요 원래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죠. 뒤에가 주어가 없으면 얘를 주격한다 그랬고 뒤에 목적 없으면 목적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게 맞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연결되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지금 이 문장은 걔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말했을 때 물론 여러분 궁금할 수 있지 누구랑 사랑에 빠졌는지. 하지만 이 문장 자체에선 틀린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랑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뒷문장은 완전하다. 자, 아랫줄에서는 잠깐 보잡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어디냐면 요 아랫줄에 요 부분에 현관펜 치세요. 여기다가 stage에다 한번 치고 on which에다 한번 치고 appear에다가 한번 치세요. 자, 왜 이렇게 세 번 끊어치라고 했냐면 일단 내용상 봤을 때 선생님 여기다 on을 꼭 써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엔 뒤에 동사 appear이 보이니까 이거 그냥 주어가 없는데 나타나다 등장하다 라는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그냥 주격관계대명사를 쓰면 될 것 같죠. which. 그런데 왜 전치사를 여기다 써야 하느냐. 자, 그리고 뒤에는 actors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선행사가 명사 단수면 동사는 원래 현재 시제인 경우 뭘 써야 되죠? 단수니까 appears 써야 되죠. 근데 왜 뒤에가 복수냐 이거예요. 그쵸? 왜냐면 뒤에가 주어가 여기 있거든요. actors. 자, 그럼 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냐면 on which 할 때 which가 말했던 게 바로 앞에 있다는 바로 그 무대예요. 자, 그럼 내용상 무대 위에 라고 해서 이만큼이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왔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먼저 오게 되면은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뒤에다가 주어를 쓰는 방식으로 도치가 돼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보는 표현이 뭐예요? 예를 들면 there 이것도 장소잖아. 그러고 나서 is 하고 나서 pen 이렇게 쓰잖아. 그치? 얘도 pen이 있다지만 pen is 이렇게 안 쓰잖아. there is a pen 이렇게 쓰죠? 즉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먼저 오면 동사가 먼저 오고 뒤에 주어를 쓰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도 적용해서 볼 수 있다 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뒤로 가셔서요. 자, 관계대명사하고 접속사에 대한 구별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셔서 관계대명사하고 접속사는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했죠? 뒤에 여기다가 플러스 뭐라고? 불완전이라고 했죠. 그쵸? 뒤에 불완전하다. 즉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접속사라는 건 적어도 명사절 접속사를 말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앞에 선행사가 없다. 그쵸? 선행사 X. 두 번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죠. 자,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관계대명사랑 that을 하나씩 비교해서 좀 봅시다. 자, that이지만 관계대명사인 경우가 있고 that이지만 접속사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두 개를 현관펜 이렇게 쳐놓고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둘 다 that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that을 보면 speak of 뭔가에 대해 말하다. 그럼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 of 옆에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of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그 목적어가 뭐야? 바로 그 농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던 그 농장이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엔 t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얘는 which랑 똑같은 that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래쪽에 볼까요? she said 해놓고 나서 that 앞에 여기 보면 아까처럼 이 farm이라는 명사 선행사가 없죠. 위에 말한 필기한 거에서 선행사가 없다라는 1번 조건에 일단 부합하고요. 두 번째, 그 이야기는 사실이었어. 뒷문장이 완전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그냥 완전한 문장을 said란 동사 뒤에서 이만큼을 다 목적어로 써주는 목적어절 명사절 접속사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자, 요 문장인데요. 여기 현관펜 that에다가 치면서 옆에다가 이걸 뭐라고 쓰냐면요. 접속사긴 한데 옆에다 동격의 접속사라고 써주세요. 동격의 접속사 that.
접속사이지만 앞에 선행사처럼 보이는 명사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the fact 뒤에 있는 that이에요. 자, 앞에 보면은 주어가 no one can deny라고 썼어요.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사실을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명사가 있으니까 선행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뒷문장이에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관계대명사라 했죠? 근데 뒤를 봤더니 그냥 이 문장만 이렇게 씁시다. You are guilty. 너 유죄야. 불완전해요 이게? 아니죠? 당신 유죄예요. 당신 무죄예요. 유죄예요. 이건 그냥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떤 관계야?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격이라고 불러요. 같을 동자의 자격격이죠. 그래서 뭐야? 앞에 있는 사실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무죄라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의 내용 자체가 네가 무죄다라는 말이고 네가 무죄다라는 게 그 사실이라는 거고 그런데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앞에 명사가 있지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오면서 동격절을 만들 수 있다 였어요. 자, 그리고 접속사가 하는 역할 중에는 주어, 보어, 목적어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여준 게 가주어 뒤에서 진주어절 해주는 걸 본 거였죠. 자, 유사관계대명사는 1학년 단계는 잘 안 나와서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문제 해설 때 보기로 하고요. 관계부사 봅시다. 관계부사. 자, 관계부사는 총 4가지를 일단 보기 때문에 4개를 먼저 써놓고 볼게요. 기본적으로 where, 그리고 when, why, how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죠. where, when, why, how 4가지를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불러요. 관계부사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지껏 보던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그 얘기는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깼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이름이 부사인데 그래서 내가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거야. 아까는 관계대명사였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명사가 들어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지. 이번엔 부사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자, 근데 이번엔 왜 부사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말하자면 where는 어떤 장소에서, when은 어떤 시간에, why는 어떤 이유로, how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사가 할 만한 말들이 앞에 있고 그거를 꾸며주는 말로 이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름은 관계부사라고 되어 있지만 하는 역할은 결국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예문으로 봅시다. 자, where를 써있는 이 자리를 보니까 where이라는 관계부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barn이 뭐냐면요. 농장에 있는 헛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말해요. 말하자면 공간이에요. 자, 일단 아래쪽에 when 볼까요? when, 시간에 나타나는 말이죠. 역시 앞에 시간에 대한 선행사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 특이한 구조가 보여요. 여기에서 why 앞에 왜 선행사가 없어요? 쉽죠? 여기에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the reason이 생략되어 있는데 언제 생략할 수 있는지는 제가 옆에다 따로 이제 필기할 건데 마지막 거 보고 갈게요. 자, the way하고 how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여기 있는 현관펜을 이 각각을 따로 치는데 따로 쳐놓고 밑에다가 둘 중 하나만 쓴다. 바꿔 말하면은 나란히 함께 X라고 쓰시면 돼요. 즉 the way how라고 나란히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관계부사 how만큼은 다른 위에 있는 관계부사랑 다르게 다른 애들은 앞에다가 선행사 쓰고 where, time 쓰고 when, the reason 쓰고 why 되는데 how는요 the way 해놓고 how를 못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how가 대문자잖아요. 이걸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How she spoke to us가 그 여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 The way she spoke to us가 그 여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 개를 나란히 쓰지 못한다라는 유일한 관계부사가 얘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관계부사인 경우 굉장히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옆에다가 이 부분에 현관펜을 치는데 원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아까 뒤에 불완전하다고 했죠? 근데 관계부사는요 뒤가 완전해요. 이게 달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 아래 예문으로 보면 여러분 좀 헷갈려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오른쪽 예문에다가 같이 요 여백 공간에다가
여러분 화면 좀 이렇게 보면 여기 공간 요 정도 있죠. 여기다가 짧은 문장 2개만 쓸게요. 여기 공간에다가. 자, 여기다가 제가 문장 간단한 거 2개만 쓰는데 기본적으로 더 플레이스를 이용한 문장 2개만 쓸게요. 자, 여기서 this is 이렇게 썼어요. this is the place. 여기가 바로 그 장소야. 이렇게 쓴 거죠. 아래쪽도 this is the place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위에 거는 이렇게 쓸게요. 2개를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는 주격 관계대명사, 하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거 써보고 밑에는 관계 부사 들어가는 거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밑에 관계부사 먼저 봅시다. 관계부사 where이 들어갔다면 뒤에가 완전해야 된다 그랬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면 돼요. I met him 그리고 나서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럼 아래쪽 문장에서는 주어도 있네요. I, 목적어도 있네요. him. 여기가 바로 어제 내가 걔 만났던 그 장소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관계 부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 역할을 했는데 뒷문장이 완전한 상태죠.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그러면 여기 where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똑같이 the place가 있는데 이번엔 관계 대명사 들어가야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다가 주격인 경우 볼게요. which was introduced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나서 on TV 이렇게 썼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TV에서 소개됐던 곳이야. TV에 나왔던 집이야. 이런 거야. 말하자면. was의 주어가 없죠? 그럼 뭐야? 이 장소가 was introduced잖아. TV에서 소개되었다.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똑같이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는데 he 그가 그 다음에 추천하다라는 동사 recommended 해놓고 나서 to me 이렇게 썼어요. 걔가 나한테 추천해준 집이야. 둘 다 맛집 얘기하나 봐 보니까 야 어제 TV에 나왔던 그 집이야 여기가. 하나는 야 걔가 나보고 꼭 가보라고 추천했던 거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는 밑엔 목적어가 없고 위에는 주어가 없죠? 즉 같은 플레이스여도 뒤에 결핍 요소가 있으면 관계 대명사란 얘기예요. 하지만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냈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관계 부사 넣어준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들어갈 말이 time이건 reason이건 way이건 간에 결국 뒤에 있는 요소를 보고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관계 부사 자리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여기에 대한 걸 일단 잠깐 문제를 풀고 나서 잠깐 봅시다. 여기가 넘어가셨을 때 어디 보냐면은 110 중간 나머지 절은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뒤에 넘어가셔서요. 넘어가서 118페이지에 보면은 관계사를 넣는 부분이 잠깐 있어요. 관계 대명사 넣으라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넣거나 또는 고르거나가 1에서 17번인데 그럼 지금 해보세요. 얘는 1에서 17번 118페이지 지금 바로 해보세요. people 뒤에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지금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 주격이죠. 그러니까 who도 되고 that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본형을 쓰고 that이 되는 경우는 그냥 된다고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에도 역시 기본은 who인데 that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형은 목적격인가 whom인데 이런 경우에 who도 되고 that을 써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보면은 소년의 이름이 John이죠. 그냥 who 쓰면 안 되죠. 뒤엔 주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whos를 이렇게 써야 되죠. 4번도 기본형은 아니잖아요. 관계되면서 주격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그가 언급했다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형은 whom인데 마찬가지로 who, that 둘 다 되겠죠. 목적형은 그치? 목적격은. 그리고 6번 뒤에 was held의 주어가 미팅이니까 기본형은 which 그리고 관계되면서 주격은 which도 되게 that도 되겠죠. 자, 그리고 7번 순위 바뀌긴 했지만 is this the book 하면은 결국 this is잖아요. 주어가. 그 다음에 the book 선행사니까 네가 책에 둔 거야 이랬을 때 which 또는 that 이렇게 들어가겠죠. 8번은 좀 이따가 10번이랑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9번 봅시다. 자, 아까 삽입절 봤었죠? I believe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can help의 주어가 없는 거라 했죠? 그러면 더 many 뒤에서 주어야 되니까 who 또는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11번 There are few things인데 뒤에 need to know에 대한 목적어인데 이런 경우는 which보단 that을 쓰는 게 자연스럽긴 해요. 앞에 수식해주는 형용사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관계대명사에 that을 써요.
those 다음에 뒤에다가 who like sports라고 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된 거죠. that을 써도 괜찮아요. 앞에 those는 사람을 나타내고 which를 안 쓰시면 괜찮아요. 13번 해볼게요. 어두운 암석들에서 식물이 자란다 했는데 뒤에 보면 동사가 있죠. hold. 자, 그러니까 이 암석들을 말하는 주격 형태인 which나 that을 쓰면 되겠고요. 14번을 본다면 자, 앞에 보면은 among 다음에 couples 했는데 뒤에가 have read 그러니까 동사 같고 주격이죠. 그래서 who. 5번에서 보면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like to work 일하고 싶어 한다 동사 같으니까 역시 주격 이렇게 되죠. 16번 individuals도 사람이에요.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건강하다에 여기 앞에 주격 오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여러분 생각 otherwise가 뜻이 뭐예요? otherwise 단어 뜻이? otherwise 자체 뜻이 뭐예요? otherwise 자체가 뜻이 뭐야? 아무도 몰라? 본 적 없어요? 다른 데서도? 아 진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그 다음 단계에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nightmare, 악몽은 or too familiar, 굉장히 친숙한 nighttime companions, 밤 시간대에, 심야 시간대에 동반자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건강할 사람들이라는 거는 악몽만 꾸지 않는다면 건강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거 밤에 잠 못 자고 꿈을 나쁜 걸 꾼다는 것만 빼면 건강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몽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자주 있어서 나쁜 밤의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한 otherwise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들여봤는데 컬러니 센트라 했는데 센트는 향, 냄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뒤에 useful, 유용하다 동사에 주어야 되니까 결국은 사람이 아닌 선행사에 대한 주격을 쓰는데 자, 아까 제가 위에서 얘네 두 개는 따로 봅시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였냐면은 여기 위에 8번하고 11번을 제가 따로 보자 했었죠. 8번, 11번을 따로 보고 싶었던 이유가 둘 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두 개를 다 그냥 위치를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위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먼저 생각하자고요. 앞에 산 있지. 이 산이 뒤에서 주어거나 목적어야지 위치를 넣죠. 근데 뒤에 봤더니 꼭대기가 주어야. 그럼 주격은 아니란 얘기지. is covered 덮여있 때 뭘로? with 뒤에 있는 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눈으로 덮여있다 라고 했으면은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어요. 뒤에는 결국 뭐야?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관계대명사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는 꼭대기가 누구 꼭대기야? 그 산의 꼭대기겠지. 그럼 아까 했던 식으로 하면 뭐야? 앞에 있는 명사, 의, 꼭대기 이렇게 되지. 그럴 때 뭘 넣는다고? 소유격.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whose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 들어갈 소유격의 형태랑 아래줄에 10번에 들어갈 소유격 형태는 좀 달라요. 아래쪽에도 소유격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래는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주어가 이거야. 책상 이렇게 놨단 말이야. 자, 그런데 뒤에 동사는 여기서 didn't burn 책상을 타지 않았어 이렇게 놨단 말이야. 왜 안 탔나 했더니 그 책상의 위에 상판 여기 탑 여기 윗부분 여기 상판이 was made of metal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안 탔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더 탑 하고 원래 뭘 써야 돼? 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예를 들면은 그 탁자, 데스크의 윗면을 말한다면은 뭐라고 말하지? 예를 들면 그냥 얘를 앞에 관계대명사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생각해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소유격 만들 때 예를 들면 더 해놓고 나서 북 이렇게 써서 그 책인데 of my friend 이렇게 쓰지. 그치? 내 친구의 책 이렇게 쓰지. 그럼 여기가 책상의 윗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들어갈 말은 원래 of 다음에 더 데스크를 쓰겠지. 그쵸? 그런데 더 데스크를 또 쓰기에는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말을 대신 써주는 게 관계대명사지. 그럼 뒤에다가 뭘 쓰면 되는 거야? of 뒤에다가 데스크를 또 쓰지 말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지. 그래서 답이 of which예요. the desk 해놓고 나서 the top of which 그 데스크의 탑 윗편 상판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소유격을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물론 얘를 그럼 아까 위에 봤던 8번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랬으면 그냥 앞에다 이렇게 썼겠지. 더 데스크 해놓고 나서 whose 대신에 이번에는 더를 빼고 탑만 썼겠지. whose top was made 이렇게 썼겠지. 그러고 나서 did not burn 이렇게 썼겠지. 왜? whose 자체는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뒤에다가는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야. 왜? 우리도 소유격만 할 때 내 책이야 할 때 my book 이러지. 이거 내 책이 할 때 my book 그럴 때 더 my book 그래? 안 써요. 소유격이랑 관상 같이 안 쓴단 말이야. my book, 더 my book은 같이 안 쓴단 말이야. 어나 더 같은 관사는 소유격이랑 같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whose가 있을 때는 분명히 탑이 단수면은 이렇게 관사가 원래 있어야 되는 명사지만 관사가 없었던 거야. whose 때문에. 그치만 쟤도 마찬가지인 거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쓴다면 더 mountain 해놓고 the top of which 이렇게 써야겠지. is covere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 관계사절에 대한 얘기가 이 뒤에 나오는 문제가 앞부분은 접속사를 비교해보려고 나머지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 문제는 지금 다 관계사 파트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사 문제를 지금 풀어오시는데 이 부분은 문제 분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내가 빼고 풀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숙제 파트 보실 때 페이지를 제대로 보고 풀어오셔야 돼요. 이번엔 실전 문제 없이 관계사 파트만 숙제 내는데 페이지를 어디에서 어디, 콤마 어디에서 어디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과제장 제대로 보고 숙제해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